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2월 12일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해외 지수,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급상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섹터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의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좀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막판에 한 1% 정도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만 변동폭이 큰 게 아니라 해외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ETF 상품이 업앤드 등락, 알고리즘에 따라서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전체 시장 자체가 출렁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번, 4번 정도 진폭 부분들이 좀 나왔죠. 이제 거의 이 진폭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런 급등락 파동 부분들을 좀 익숙해지는 움직임들이 좀 나올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3%, 나스닥이 1.4% 정도 막판 급락에 따라서 그리고 예산안 관련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특히 금융이 한 2%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도 2%, 업종별로는 IT 관련된 부분도 한 2.5% 정도 반등 부르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 다우지수에서 1차 상승폭이 나왔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60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유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5달러 넘어서는 단기 오버슈팅,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70에서 75,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까지 반등 부분들이 보입니다만은 최근 상승폭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유가가 하락하게 만드는 요건들은 있어요. 소유 관수가 늘어났다, 시공 건수가 늘어났다, 재고가 줄어들었다, 재고가 늘어났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0달러 중반 정도 선까지 조금 숨고르기 부분도 좀 필요한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유가가 60달러 하회를 했고 달러가 지금 90달러를 안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87 정도 오버슈팅 나오면 거기서는 정말 최대로 나왔을 때 87 정도를 코멘트 드렸는데 90달러를 일단 하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91선 하회를 1차 포인트 부분을 잡아놓고 지난번에 88선 진입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손바뀐 부분들이 좀 극점 부분들이 진행된다. 그래서 최근 급격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도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워낙 시장에도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달러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림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60달러 하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안착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하방 경직 부분하고 저가 매수의 흐름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주간 전략이라든지 이번 달에 시간상으로 보면 2월 마지막 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그 연휴 기간에 진입이 좀 되죠. 여기에서 이제 10년 국제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의 변동폭을 키우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 부분을 한 건 사실이에요. 어제도 역시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가 상승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2.85 정도 됩니다.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2.9%대 중반라든지 중후반 정도까지 나오면 글쎄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올해 상승의 꼭지 부분들은 찍지 않았을까, 최소한 상반기 내에. 그리고 더 이상 슈팅 나오는 것은 이것은 빨간불이에요. 단기적으로 너무 거기도 너무 급등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금 모든 문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예산에 증액 관련된 부분에 불안심리 부분도 들어가 있고,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불안심리 부분 다 녹아 들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달러의 수요 부분들도 증가를 하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넌센스인데 미국이 원하는 모습들의 하나의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수습이 되는 그런 흐름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군들도 그 다음에 지수도 우리가 이제 서서히 관심권 부분들을 키우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됐다는 얘기 좀 드렸죠. 그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외국인과 기관, 특히 지금 우리나라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유틸리티, 금융,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보면 전저점 깨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시장의 인덱스 역할,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파생 쪽에 위용당할 휘둘리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개별 종목군으로 보면 오늘도 TSMC로 퀄컴이 기울고 있어요. 퀄컴의 파운드리 사업 부분들을 7나노 미세 공정을 이용한 핵심 제품의 파운드리를 삼성이 아니라 퀄컴 쪽으로 맡기기로 결정이 좀 됐어요. 그리고 삼성이 마이크로 LED를 자사 제품이 아니라 중국을 택하는, 그 다음에 뭐 D램이라든지 그리고 뭐 평택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 기존의 플러스 요건 부분들이 조금씩 까먹고 있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하지만 너무 과하면 항상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해외 업종에서 IT, 유틸리티, 금융 쪽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동일한 섹터의 관심권 부분들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화학 관련된 롯데케미칼이 배당 부분들을 확대를 했죠. 이런 내용의 이쪽 기관이 실적이 양호한 섹터, 배당이 확대되는 종목군에, 그리고 요즘에 최근 낙폭 부분들이 과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 부분들, 뭐 삼성 SDS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 매수 부분들이 소폭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찍히고 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택배 배송 서비스를 하면서 해외 뭐 페덱스라는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아마존 정말 그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이걸로 인한 산업군 자체, 계속 여러분들한테 아마존 얘기 많이 들으죠. 알렉사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M&A의 그 공룡처럼 업종군 오프라인 쪽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상반돼요. 최근에 이제 뭡니까? 그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 부분들에서 계속 지금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 그 발사 서비스 있죠. 스페이스 X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만 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 상반되는 부분도 보고 있는데, 아마존하고 테슬라 이 두 사람 정말 머리가 보통 비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별도로 코멘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LG화학이 회사채 발행이 잭팟이 터졌습니다. 5천억 정도 발행하려고 했는데 시장에서 뭐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요 예측을 했는데 2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높은 수요의 LG화학이 발행 금액을 1조 정도 늘리는, 지금 보시면 예전에 SK그룹도 마찬가지고 우량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실적이 되는 회사들,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회사들이 지금 뭐하고 왔나요? 시장에 있는 엄청난 유동성 부분들을 빨아들이면서 새로운 산업군을 지금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LG화학의 회사채 수요 부분이 5천억인데 거의 4배 이상,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새로운 투자의 목이 말랐다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조금 긍정 효과 부분들을 좀 보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퍼포먼스 자체가 점프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LNG 관련된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중국이 미국산 LNG를 첫 장기 수입 계약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이건 체크만 좀 해두세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시장에서는 별로 뉴스화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 더 코멘트를 드린다 하면, 이스라엘이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 대사관 자체를 그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코멘트들에서 한두 달 정도 시끌시끌했죠. 잠잠하더니 지금 다시 그건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습 부분들에 오다가 공군기 하나가
공급기가 추락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이런 관계 부분들이 조금씩 뭡니까?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일단 이거 역시 일단 체크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내년부터 인도에서 전기차 생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중국이 1월에만 송유관 통일과 러시아 원유 200만 톤을 수입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산 LNG를 첫 장기 수입 계약 부분들을 하고 PNG 라인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가스 부분들을 흡수를 하고 있고 역시 1월에서도 또 송유관 통해서 러시아 원유 부분들 200만 톤 이상 수입을 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글로벌 에너지 전체 판도의 어떤 그 트리거 역할 부분들 분명히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간 첫 주를 시작하다 보니까 주말에 많은 내용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 자체에서 이번 주는 그 어떤 특정 종목군, 개별 종목군의 반응보다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를 사는, 그 다음에 시장의 대표적인 섹터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업종별로 IT, 유틸리티, 금융 쪽의 상승 부분들 얘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우지수의 상승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가 신용 잔고가 지금 10조 9천억 대인데 바뀌었어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아니라 오늘 주말에 보시면 코스닥 쪽의 신용이 크게 줄었고 반대로 코스피의 신용이 늘었어요. 코스피의 신용이 늘고 코스닥이 우리가 지금 보는 부분들은 코스닥이 이제까지 신용 자체 물량이 코스피 대비 월등했습니다. 코스닥이 금등락이 나오다 보니 코스닥 신용 물량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라인을 가지고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대형주 라인 부분들을 줄이는 것보다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특히 연기금 쪽이라든지 중장기 금액 부분들이 이번 주에 하반 경기에 저가 매수 들어오는 섹터가 여러분들이 1순위로 관심권을 주실 흐름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다우지수의 막판 1% 급반등, 급락 따른 반격 부분들이 서서히 시작이 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월 1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